삼국지 무려광, 여포, 지려광, 제갈량 다 필요 없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봉입니다. 현대에만 중요할까요? 당시에도 제일 중요했겠죠. 능력, 업적, 협상력, 그리고 죽음과의 관시가 모두 함축된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성과지표의 종합예술 연봉. 오늘은 조조의 신하 중 누가 가장 연봉을 많이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급별 고정급인 녹봉보다는 개인별 공적에 따라 확실한 차등을 둔 평생연금 개념인 시급 기준으로 조사해봤는데요. 시급 100호라 하면 100명의 농부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상이죠. 당시 농사세금을 현재의 근로소득세와 매칭된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시급에 현재 한국 평균 근로소득세를 곱해 요즘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될지도 재미로 한번 비교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15위는 위나라에서 활약을 펼쳤지만 뒤에 나올 장군보다는 다소 평범한 커리어를 보인 무장으로 방덕, 이전, 조순 등이 있습니다. 평균 333호, 환산연봉 7억원으로 대기업 전무연봉급이죠. 방덕은 관우의 이마 헤드샷 스나이핑을 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고통을 받을수록 더 세지는 사이어인 관우에 의해 잡혀 처형당합니다. 이전도 그렇고 일찍 죽은 것이 안타깝네요. 14위 또한 농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평범한 커리어를 지닌 인물로 주요 인물로는 유엽, 가규, 진교 등이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스킵. 13위 그룹은 당장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에이스 장군들이지만 막상 뚜렷한 전공은 되기 힘든 1.5군 무장그룹입니다. 하우연, 허저, 여건으로 구성되며 평균 700호 15억원으로 21년도 프로야구 양의지 선수 연봉입니다. 생각보다 시급이 낮아 주목이 가는 장수는 허저인데요. 신장 190cm, 게임에선 항상 위나라 무력 탑 장수이고 조조가 항상 나의 번쾌다 라고 말하며 항상 곁에 두고 다니지만 개인적으론 번쾌 드립이 단번엔 고과 잘 줄게 같은 공수표 느낌. 아무래도 혼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장군들보다는 평가가 낮은 보디가드 캐릭터의 한계로 보입니다. 하우연도 조조의 친척인 맹장치고는 다소 시급이 낮은데요. 커리어는 많지만 대부분 사이즈가 작은 것들 중심이었습니다. 여건은 산적 및 반란토벌 스페셜리스트였다고 하죠. 삼국지 게임에서는 지력이 높을수록 참모들의 조언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 실제로 조언 적중률이 100%에 육박하는 알파고 참모가 있다? 바로 정욱과 가후인데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조조가 정욱 가후 말 듣고 한 건 다 성공하고 말을 안 듣고 한 건 다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간언의 사례로는 가후의 적벽대전 반대, 그리고 정욱의 지금 당장 유비를 죽여버려라. 이런 박수무당 적중률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투에는 잘 기용되지 않고 대우 또한 다른 S급 참모보다 시급이 조금 낮습니다. 정욱은 항상 바른 말만 하는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후는 이직을 너무 많이 했고 이전 직장에서 조조를 크게 물먹인 전과가 있죠. 나이도 조조보다 각각 14살, 8살 많은데요. 재능이 최고여서 조조가 부하로는 삼았지만 조조조차 부담스러워한 형님들 정욱, 가후가 시급 800호, 환산 17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건강과 꾸준함도 실력입니다. 화흠, 동소, 왕랑은 조조가 살아있을 때는 최고의 책사는 아니었죠. 하지만 조조가 죽고 아들, 손자가 이어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면서 70대까지 요직을 맡게 되는데요. 아까 정욱, 가후는 창업주 조조보다 나이가 많아서 부담스러운 느낌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그룹은 조비, 조의 입장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신하였기 때문에 믿음직한 아저씨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나라 짬밥을 바탕으로 3명 모두 민정 일반을 총괄하는 최고관직 사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위나라에서 만수무강하니까 나관중 입장에선 보기 싫었는지 연희에서는 한 왕실을 찬탈하는 앞잡이나 총나라를 협박하는 능구렁이 빌런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셋의 공통점이네요. 그렇다면 조조 생전에 진짜 요직에 있었던 참모는 누굴까요? 바로 가후, 정욱보다 훨씬 파릇파릇한 영천 출신의 책사들인 곽가, 순유, 진군, 종효 등이며 이들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곽가는 첩보전의 명수로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황을 파악해 전투 진행 여부를 정확히 조조에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아닐까요?
순유는 조조 최대의 라이벌 원소 격파의 1등 공신으로 위나라 오피셜 최고의 병법가였습니다. 그리고 진구는 구풍관인법이라는 혁신적인 임용제도를 만들어서 당나라 때까지 영향을 끼친 중국사적인 인물이죠. 순육은 어나더 레벨이므로 더 높은 순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건 이들 모두 영천 출신이라는 건데요. 영천은 위나라 한때 수도였던 허창을 포함한 예주지역이며 중국 전체로 보면 매우 작은 곳이지만 삼국지에서 10명의 최정상급 참모를 냈습니다. 축구에서도 벨기에 황금세대가 있듯이 삼국지는 영천 황금세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추천에 의해 관직을 선발했는데 조조의 최애 책사 순육이 대부분 자기 고향인 영천 출신의 청류파를 추천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위나라 내 영천 카르텔이지만 실력이 모두 좋으니 깔 수 없는 4인방이 평균 연봉 25억 원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총나라에 5호 대장군이 있다면 위나라에는 오자양장이 있습니다. 솔직히 총나라 5호 대장군을 진짜 냉정히 보면 유비를 위해 전투 승리를 이끈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요. 이에 비해 위나라 오자양장은 나관중이 잘 표현 안 해서 그렇지 하나하나가 초인적인 힘으로 전황을 뒤집은 장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시절 대부분이 위나라 땅이었겠죠. 이 오자양장 중 급이 좀 낮은 우금 약진 듀오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모두 조조가 매 전투에 끌고 다녔는데요. 악진은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깡따구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며 원소 송권과의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합니다. 우금은 중요한 전투에 거의 참전했고 거의 승리하여 오자양장 중에서도 조조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인생 거의 첫 패배가 평생 커리어를 희석시키는데요. 바로 219년 번성 공방전에서 관우의 굴욕적인 항복을 해서 그 후의 평가가 매우 박해지게 됩니다. 나머지 오자양장 장수는 우금악진보다도 커리어가 길고 특출난 장수여서 더 높은 순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송권에게 적벽 합비 등에서 항상 주워 터졌던 것 같은데 끝까지 형주의 입구인 강하를 맡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문빙이 지키고 있어서였습니다. 실제로 관우와 송권이 몇 차례나 강하를 침공했지만 언제나 문빙은 수십 년간 꿋꿋이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강하 주민들에게 선정도 잘 베풀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유표군 최고의 아웃풋 문빙이 시급 1900호 연봉 40억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조가 한나라를 생각하는 스탠스는 그야말로 정신분열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망은 이미 황제였지만 한편으로는 수백 년간 내려온 한나라의 권위를 바로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한나라 외조 최고의 관직인 승상이었던 조조는 본인이 가장 믿고 아끼는 순육을 황실 내조 최고 권력자인 상서령으로 보냈는데요. 가장 믿는 본인의 책사이자 분신인 순육을 황나라 황실 내부로 보내서 조조와의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유사시에는 한나라 내부에 조조에게 반기를 들 세력이 있는지 체크하는 트로이 목마로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간 천하 그 자체였던 한나라, 그리고 내가 충성하는 주군 사이의 딜레마는 순육에게도 정신분열을 일으켰을 것 같은데요. 결국 말년은 조조에게 반대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인생 딜레마 속 조조가 스스로 만들어낸 조조의 안티테제 분신, 그래서 슬픈 운명일 수밖에 없었던 순육이 시급 2000호 42억 원으로 7위입니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안 싸우고 얻기 위해서는 원래 주인에게 커다란 사례가 필요합니다. 피인수 기업 CEO에게 높은 연봉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개념으로 조조 초기에 싸우지 않고 영입한 대표 세력이 장수와 장패입니다. 대다수의 군웅이 계속 조조에게 싸움을 걸어온 반면 이들은 벤처회사 조조의 얼리 스테이지에 항복한 중소기업으로 매우 높은 시급을 받았는데요. 장수는 완성에 있던 군벌이었으며 장패는 게임에서처럼 여포의 부하가 아니라 청주 서주 지방의 여포와 연합관계였던 독자적인 세력의 수장이었습니다. 평균 시급 2220호 47억 원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천하를 다스리는 건 엄청나게 스트레스였을 것 같습니다.
계속 누군가 배신을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요. 이 때문에 조조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오랜 벗이자 친족인 조씨, 하우씨를 각 전선에 배치하여서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우도는 오나라 북쪽인 회수지역, 조이는 형주 오촉 전선인 형북지역, 하우여는 총나라 입구인 관중지역을 지키게 했습니다. 당연히 시급도 많이 줬는데요. 조조의 친족들이 평균 시급 2380호, 50억 원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성기 페이커 추정 연봉 정도가 되겠네요. 참고로 조조가 가장 친했던 친척은 하우돈으로 조조와 침실까지도 같이 쓰며 담소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조이는 친척 중에서도 격이 다른 장수이므로 더 윗순위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 해군 3대장에 매칭되는 위나라 3대장은 누굴까요? 장합, 서황, 장료입니다. 장합은 정세를 파악하고 군을 안정시키는 데 뛰어나 제갈량의 북벌을 거의 좌절시키던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서황은 지덕체를 갖춘 맹장으로 노빠꾸 무신모드 관우의 진격을 막아내서 이겼고, 장료는 오나라의 침공을 다 막아낸 통곡의 벽으로 무용이 워낙 뛰어나 강동의 아이들이 울다가도 장료가 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장합, 서황, 장료가 없었다면 제갈량, 관우, 오나라에 의해 위나라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위나라 3대장이 조조 친족들 평균보다 높은 평균 시급 3333호, 연봉 70억으로 랭킹 5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 친족 장수, 4위 최고 장군들까지 나왔는데, 만약 조조의 친족 중에서 장군 커리어도 최고인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조이는 친족이 아니라도 장군 커리어만으로도 조조군 원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며 위나라에선 신이 내린 장수라고 불렸다고 하죠. 조조를 제외하고 위나라의 실질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선 그냥 보통의 장수입니다. 너무 많이 이기니까 나관중이 밸런스 패치를 위해 디버프를 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시급 3500호, 연봉 74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 삼성 권오연 회장 예전 연봉이네요. 자, 3위까지 보았는데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위가 대부분 수긍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2위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조조의 차남 조창의 시급이 만호라고 하니 이제부터 나오는 두 명은 위나라의 왕자급으로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삼국지 최고의 만능형 장수로 강유, 주유 등을 듭니다. 그러나 강유는 사실 눈에 띌 만한 공적은 없고 주유는 아쉽게 일찍 죽죠. 정사 기준으로 보면 만총이 최고의 만능형 장수가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는 도구라는 작은 관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다재다능한 모습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판관, 참모, 장군, 외교가로서 최고의 모습을 수행해내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특히 관우의 공격을 받아 위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송권, 육송 등이 엄청난 첩보전과 심리전을 펼칠 때도 매우 침착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형주와 합비를 완벽하게 막아내게 됩니다. 제갈량조차도 이런 만총 때문에 엄청 골마리를 앓고 낙심하게 되었다고 하죠. 엄청난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승진은 늦었으나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50대 이후엔 신중함과 날카로움이 경험과 조합되어 컴퓨터와 같은 판단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순간에 시급 9600호, 연봉 200억 수준으로 조조의 직계자손급 시급을 받게 된 위나라의 실질적 샐러리 킹입니다. 대망의 넘사벽 봉급 1위는 전쟁 영웅도 엄청난 참모도 아닌 바로 신흥종교 오두미도의 교주였던 장로입니다. 오두미도는 도교의 원형으로서 병자 치료할 때 쌀을 5말 받아서 오둠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죠. 서중국의 길목 한중이라는 땅에 자리 잡은 장로는 조조가 쳐들어오자 바로 항복하는데요. 조조는 창고를 태우지 않은 점을 높게 사 높은 제후 대접을 하며 시급 만호를 주게 됩니다. 사실은 조조 본인도 도사를 많이 초빙할 정도로 도교에 심취해서 이런 대접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0년 전 로마의 빌라도는 근동의 요충지 이스라엘의 신흥교주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려 영원한 빌런으로 남게 되었지만, 조조는 서중국의 요충지 한중의 신흥교주 장로에게 위나라 연봉 1위를 주고 세력과 민심을 한 번에 편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연봉 210억 원이니 격투기 코너 맥그리거, NBA 아테타쿤보, 프리미어 살라의 광고 제외 순수 연봉 정도 될 것 같네요. 이상 삼국지 연봉 탑 15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